국민의힘 당 내부 상황이 이게 진짜 해결 방안이 안 보여가지고 하극상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난리도 아, 아닌데 네. 어떻게 좀 돌파구가 있겠습니까? 돌파구라는 게 네. 뭐 쉽게 보이겠습니까? 아, 어쨌든 이제 시간이 중요하고요. 어느 네네. 정도 시간이 흘러가야 뭐가 좀 보일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국민 여론에 맞춰 가는 방향이 결국 돌파구가 될 거다. 뭐 국민 뜻에 간다, 뭐 국민 눈높이 이런 말 많이 하지만 네네.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을 언제 어떻게 뭐 빨리 밝히느냐, 네네. 천천히 밝히느냐, 또는 답을 다 쓰느냐, 뭐 반만 쓰느냐, 네네네. 뭐 그 정도가 남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 눈높이 얘기해 주셨고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일 텐데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눈에 띄는 분이 김재현 최고인데 네.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던 분이라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유난 차담 이후에도 당연히 뭐 예상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의외로 지금 약간 좀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김재원 의원이요.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합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무비판적으로 뭐 용산 입장만 얘기한다거나 네네.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전부터 저는 인연이 있어서 쭉 이분 뵙지만은 네네. 그래도 좀 대화가 잘 됩니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네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네. 이번에도 보면은 이번 뭐 차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두 분 만나는 것이 의전 문제부터 시작해서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이 나왔잖아요. 성과도 없었고. 그러니까요. 이 전반적인 평가를 대놓고 부정하면서 용산 할 만큼 한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김재현 그렇죠, 의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김재현 의원의 발언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래도 친윤 쪽으로 분류가 됐던 김재원 최고가 이번에 이제 그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이 나올 정도면 네.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도 좀 뭔가 변화의 기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또 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거론했던 그 8인의 인물들 뭐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까지도 준비했다가 무슨 뭐 또 뭐 없어지기도 하고 뭐 계속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거는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자, 네. 비서관 뭐 위에 수석 비서관, 위에 비서실장. 그럼 그 비서관 밑에는 뭡니까? 행정관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관은 그럼 비서인 거예요. 그럼 비서는 왜 전부터 얘기하잖아요. 비서는 입이 없다. 네네. 누군지 몰라야 돼요. 그 비자가 감출 비자 아니에요. 그러네요. 드러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뭐 본인들 호가호위한다고 공격했다고 해서 들고 일어난다? 단체 행동을 한다? 그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저도 그런 비서 생활 했어요. 행정관 네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일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 대표가 문제점 잘 지적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거꾸로. 예, 이게 네. 웃긴 게요. 잘 보세요. 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 내부를 향해서 인사 조치하라고 요구를 할 때는 네네.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정도에 대해서 국정 쇄신을 위해서 좀 조치하세요. 이러면 이제 좀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무슨 비서관, 전직 비서관, 행정관들에 대해서 이거 호가위원회 바꿔라 하는 것은 그 지적을 할 만큼 너무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이 비서관도 아닌 행정관급에서 이상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아야지 여기다 대고서는 집단 행동을 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완전 해당 행위입니다. 대통령한테 도움이 네.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개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네. 비서실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그 들고 일어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아무도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선다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논리가 그렇더라고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간접적으로
자기 직속 상관한테까지 지금 반발하는 모양새인 거예요. 직속 상관도 매기는 거죠. 그렇죠. 네.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번 4월에 총선 참패 직후에 나왔던 양정철, 박영선 이 얘기 나올 때 그때 처음에 그 보도가 나왔고 비서실장이 그거 아니다 했더니 다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는데 했는데 자기들이 또 기자들한테 아니야 내 말이 맞아 무슨 소리 그러면은 비서실장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야 그때도 사실 이제 그 하극상이다 진짜 대통령실 위계질서가 개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꽤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아무것도 안 변했다라는 또 뜻인 변할 거예요. 수가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내 말이 맞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현직에 있으니까요.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부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까 전에 이제 그 김재현 최고 얘기를 조금만 더 저희가 해보면은 저는 좀 놀랐거든요. 김재현 최고가 갑자기 이렇게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근데 약간 이거는 제가 뭐 꼬아서 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있던 그 명태균 씨 이슈 그 이후부터 약간 이분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좀 입장 변화까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타이밍이 좀 묘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을 좀 자극한 부분이 있으니까 명태균은 거기에 막 발끈한 거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이제 발작 버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김재원 의원이 조금 과한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철창에 들어갈 뭐 어떤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도 명태균이 아닙니다. 네, 개입니다. 명태균도 또 거기다가 대고 김재원 의원을 또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렇죠. 과정에서 명태균이 자기 이제 막내딸, 늦둥이 딸 얘기하면서 딸이 자기한테 아빠 감옥 가냐고 하면서 감옥 물었다. 가냐. 이런 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굉장히 네네. 정권에 부담이 되는 얘기니까 그렇죠. 발언을 자제하시는 거죠. 이미 명태균한테 찍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겁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김재현 최고가 아주 살벌하게 비판했었거든요. 살벌했죠. 네, 명태균은 철장 들어갈 개, 겁에 질려 왕왕 짖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 써가지고 뭐 어쨌거나 그 이후에 이제 최대한 명태균 씨는 안 건드리는 느낌인데 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에 대해 가지고 업보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쓰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또 금정에 가가지고 근데 그것도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향간에선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금정에 이제 그 어디였죠? 그 범어선가요? 네, 범어선. 그거에 갔던 이유 자체가 이게 그 대통령실과 지금 이제 친윤 쪽에선 이번에 이제 그 금정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총선 때보다 격차가 더 크게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친윤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잘했기 때문에 그걸 약간 좀 과시하기 위해서 거기를 선택한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좀 나오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모 라디오에서도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도 하고 했는데 네네. 제가 이제 다른 얘기는 안 하겠어요. 많이 이겼으니까 좋은 겁니다. 자, 부산 금정에서의 지지율 61%는 네네. 우리 득표율 61%는 대선 때 윤 대통령 그 득표율하고 동일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부산에서 저희 당을 생각하는 애정이 있는 가운데 비판적으로 막 비판하시다가 그래도 선거 앞에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 투표하셨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봐요. 강화를 보잔 말이에요. 강화. 강화. 거기도 이겼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이기기 좀 그래도 편한 상태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배준영 의원 지역구인데 강화군만 보면은 총선 때 27% 이겼어요. 뭐 말도 안 되게 이긴 거죠. 뭐 35대 62인가 그래요. 62대 35. 근데 요번에 8% 이겼어요. 8%. 8% 차이로. 그리고 이제 거기 안상수 후보가 네네. 무소속으로 나와서 6% 조금 넘게 가져갔거든요. 네네. 그럼 뭐 좋게 봐서 15%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질 뻔했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12%를 중간에 날려먹었다는 얘기예요. 6개월 그렇죠, 사이에.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여긴 또 나름 수도권인데 그래도 강화만 해도 안보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라고 봐야 되는데도 12%가 날라갔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강화만 특별한 뭐 이슈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도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잣대를 댈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면 부산은 굉장히 선방을 한 셈이 되는데 네네. 왜 선방을 했냐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 괜찮지 않냐?
김건희 여사 이슈 별로 영향 안 미치지 않았냐? 서울 교육감 선거도 보니까 민주당 쪽 후보 50% 겨우 넘었고 우리 저 제3 후보까지 합쳐보면 보수 쪽인데 한 49점 몇 프로니까 똔똔이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전혀 아닙니다. 어. 교육감 선거는 전혀 달라요. 투표층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교육 이슈에 많이 몰리고 교육 이슈는 아무리 생각이 왼쪽에 가 있는 분이라도 네. 애들 공부를 빡세게 시키는 걸 원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보수 후보가 이겨야 맞는데 네. 지금 십몇 년 동안에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단일화가 안 돼서 졌어요. 조희연 3번 할 때 동안 한 번도 못 이긴 이유가 우리가 다 분열해가지고 진 건데 그렇죠. 이번에는 분열했다고 볼 수 없어요. 음. 제3 후보 한 분이 3%밖에 못 가져갔으니까. 어. 그런데 졌다. 이 얘기는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민심이 떨어지고 또 투표도 안 했고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네, 전화가 많이 오는 걸로 봐서 뭔 차 일이 빼달라는 있습니까? 것 같은데. 제 차 아닙니다. 네, 제 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차를 잠깐 좀. 네, 예, 예, 혹시 예. 그 혼자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괜찮습니다. 일단 빨리 가서. 예. 네, 여보세요. 하여튼 이런 또 돌발 상황이 생방송의 재미인데 어쨌든지간에 그 이번에 그 부산 선거를 22% 이겼다는 것에 대한 평가를 엄중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한동훈 대표가 올인했으니까 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만큼 선거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저희가 대처하지 않으면은 지기가 쉬운 그런 거다. 과거처럼 어디는 텃밭이어서 우리가 되게 쉽게 이기고 어디는 아예 안 되고 이런 게 없다. 지난 2번의 총선에서 저희가 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과거 한 20년 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공천하면 여기는 무난히 이기고 그러면 의석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안일한 판단 때문에 졌던 측면도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김재원 의원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이거 다 업보다 뭐 돌 맞고라도 그냥 가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가 문제가 지금 대통령실 때문에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라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누구인가 또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 그냥 돌 맞고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 적극 나서서 대통령께서 해결하셔야 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건 뭐 맞는 말이죠. 저희 입장에서도 대통령께서 돌 맞는 상황을 누가 원하겠어요.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힘을 갖고 계시니까 국정을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또 해결할 건 다 해결하시길 바라는 건데 단지 뭐 업보다 그냥 가겠다 하시는 모습은 대단히 좀 저희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업보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생각하는 게 김건희 여사 문제 이거 업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 업보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거다. 아마도 국회 상황을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환경들이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갑자기 정치권에 이렇게 호출이 된 셈이잖아요. 그래서 대선에 성공을 해서 대통령이 되신 지가 2년이 좀 넘었는데 취임하시자마자의 국회 상황도 완벽한 여소야대 상황이었는데 취임하고 한 2년 있다가 치른 총선에서 그거보다 더 나쁜 여소야대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임기 내내 결론은 임기 내내 국회 차원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로 지내야 한다. 아마 이것을 업보라고 생각하신 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김건희 여사에 집중된 특검법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재의결 통해서 겨우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당 일부에서 정말 뭔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이거 특검도 뚫릴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업보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요새 얘기를 하는데 뭐 보수 분들한테도 좀 비난을 많이 받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 도대체 뭐냐, 왜 대통령을 또 공격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대통령을 공격할 리는 없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목표는 그래도 이 우파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다 정권 재창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1 조건은 윤 대통령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 추종해서 뭐 개파 정치하고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 안 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 제가 나가면서도 핸드폰으로 듣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혼자 하셔도 되겠는데요. 아, 힘들어요. 머리가 멍해. 성재준 오늘 성재준 TV지만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갔습니다.